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재산 3분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우리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런 쪽이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배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은 좋고 수익성도 좋고 그 대신 이 황금성이 없다는 거죠. 또 예금이란 거는 안정성이 좋고 수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대신 황금성이 좀 좋다는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은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식은 좀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위험성이 아주 높다. 그 대신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익성은 뭐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 또 수익이 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대신 주식은 환급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세 가지 투자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투자 성향 3분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성향을 띠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 회피형이 있죠. 뭐 단어 그대로죠. 그래서 동일한 기대 수익률이라면 이왕이면 좀 덜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선택은 역시 안전한 거를 좀 중점을 여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은 예금이나 안전한 부동산 쪽에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러한 성향들이 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험 중립형은 뭐 위험과 수익을 뭐 동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거고 또 위험 선호형이 또 있겠죠.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 즉, 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더 많은 수익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투자 성향이 좀 위험을 선호하는, 위험을 즐기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뭐 대박을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선호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좀 위험한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부동산, 뭐 아니면 남북 통일이 되면 대박, 아니면 뭐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좀 여차하면 뭐 쪽박 이런 식으로 위험을 즐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라고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뭐 또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분양하시는 분들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가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요건 안전하다. 왜? 부동산이니까. 또 토지 하시는 분들 토지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토지는 멸시되지 아니한다. 토지는 영원하다. 그래서 부동산 안전하다. 또 부동산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건축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다 부동산은 안전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이처럼 이분들이 왜 부동산이 이렇게 안전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있죠. 이제 그러한 근거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의 특성은 첫 번째로 보면 물리적 특성이 있죠. 부동성이다. 즉 부동산은 움직이지 아니한다. 부동성이다. 즉 부동산은 증가되지 아니한다. 영속성이다. 부동산은 영원하다는 거. 개별성이다. 부동산은 각각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각각 필지에 따른 그런 위치, 즉 개별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인접성이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필지 바로 옆에 또 뭐 현대자동차가 들어온다더라.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더라. 그러면 내 땅까지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 인접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경제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제성을 보면 용도의 다양성. 부동산이 정말 용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토지만 놓고 보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 뭐 사과나무를 또 재배할 수도 있고 여기다 또 창고를 지을 수도 있고 식당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또 경제적 특성으로 보면 부동산은 고가라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또 부동산의 특징을 보면
병합, 즉 합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 토지, B 토지를 뭉쳐서 새로운 A 토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분할의 가능성. 요 땅이 만평인데 땅이 너무 커. 땅이 너무 커니까 이 땅이 안 팔려. 그러면 내가 500평씩 쪼개서 팔아버리자. 토지 분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500평씩 쪼개서 팔면 몇십억짜리를 몇천만 원짜리로 쪼개서 팔면 더 쉽게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 특성이라 보고, 세 번째로 보면 제도적 특성이라고 있죠. 즉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규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공공적인 계획에 따라야 된다는 거고, 또 지역 간섭에 또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동산은 뭐다? 영속성이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특성으로 보면 부동산은 고가성, 즉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공공기획이 또 중요하다 전세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을 보면 영속성을 가지고 고가성을 가지고 공공기획을 가지다 보니까 부동산이 뭐하다? 부동산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부동산이 이렇게 안전한가? 뭐 실제 사례들을 한번 놓고 보죠. 이제 기획부동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잘못 샀다. 부동산 안전한가요? 오피스텔을 샀는데 내가 오피스텔을 살 때는 8천만 원 주고 샀어. 근데 다 정리해 보니까 나한테 떨어진 돈이 뭐 160만 원 남았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 안전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테마상가를 샀는데 내가 20년 전에 분양가가 뭐 8,900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 팔려고 하니까 뭐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려. 이게 부동산이 안전한 건가요? 아니죠. 조합원 아파트. 분명히 분양 가격이 싸다. 확정됐다. 언제까지 지어준다. 까지 말까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10년이 지나더라도 아직도 짓지 못하고 있고, 또 추가 분담 금을 또 돈을 몇 천만 원 달라고 그런다. 요게 안전한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도 마찬가지고 경매도 마찬가지고 빌라도 마찬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또 미분양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즉 부동산은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부동산은 위험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한 경우로 말하는 거죠. 근데 자칫하다가는 나는 뭐 주택을 아파트를 이거는 내가 매수도 안 했어요. 매수는 하고 나는 단지 원투룸에, 아니면 나는 빌라나 연립주택에, 아니면 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이 잘못됐더라.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허위에, 즉 사기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내 전세금을 뜯기게 돼 있더라. 결론적으로 나는 깡통 전세에 살고 있더라. 라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부동산은 결코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준 산업 분류를 보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임대업도 있고 공급업도 있고 각각 뭐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에 대해서 임대를 하냐 아니면 공급을 하냐라고 나와 있고요.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놓고 보더라도 부동산 관리업을 하냐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 또는 부동산 감정업을 하냐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니죠.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로 인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은행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은행에 종사하면서 또 아파트 대출을 주 업무로 취급하시는,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뭐 건축 설계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법무사 분도 계실 거고, 토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주택을 지으니까 건설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부동산이라는 이 업종에 먹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아파트를 분양한다, 분양에 관련된 또 분양회사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부동산 관련 업에 종사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 본다면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 친구분들도 그렇고 또 뭐 교회에 가시거나
또 절에 가시거나 성당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친목 활동을 하는 뭐 산악회 가시거나 어디에 가든지 간에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정보 또한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뭐 TV에도 나오고 케이블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 방송에도 나오고 일간 신문지에도 뭐 광고가 밑에 다 쫙 깔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신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인터넷 신문도 그렇고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밴드가 됐든 카카오톡 되겠든 생활정보지 프랜카드 길거리 가면 또 벽보까지 심지어 집에 가면 또 전단지가 또 집 대문 앞에 또 부착이 되어 있고 또 명함까지 또 꽂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정보들의 특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이 뭐 한다? 요거 좀 사주세요라는 거. 광고를 하는 거죠. 팔아주세요라는 거.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전단지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어디 찾아보든지 이렇게 파세요. 이렇게 파시면 더 팔아드릴게요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광고하는 업종들을 보면 요거 좀 사주세요라는 그런 광고가 거의 95% 내지 99%를 차지하는 즉 팔아야지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열심히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투자에 있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거짓 뉴스에 의해서 또 거짓 정보에 의해서 내가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 책임인 거죠. 결국 여러분 돈만 나가는 거고 결국 여러분 돈만 까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부동산 예전에 토지와 건물과 집은요. 그냥 옛날 어르신들 말씀처럼 부동산은 사두면 언젠가는 올라간다. 즉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요. 투자자가 먹을 이득을 건물주, 토지주 또는 중간상들이 거의 다 해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수하는 순간 이득이 없는 말 그대로 빈 깡통인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8천만 원 투자해서 다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160만 원 남은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또 그렇게 꼼꼼하다는 대한민국의 1급 고위직 공무원도 2억 8천만 원짜리 토지를 샀는데 결론은 돈 하나도 못 받는 그 완전 사기당한 경우도 있어요. 한 푼도 건지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안전하다? 여러분은 아직도 부동산은 안전하다. 이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